Hey everybody, it's Steven from Asian Boss. When you hear the words the Korean War, what'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You might think of the fact that Korea is still divided into two, or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makes global headlines almost daily. But what would it be like to hear from an actual survivor of the Korean War? Yoo Jae-sik is a decorated war veteran who survived a bullet to his heart during the Korean War. Mr. Yoo agreed to share his story with the rest of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and we are truly lucky to have been able to interview him. This is his incredible story.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가 한 9만여 명 살아 있어요. 6.25 유공자가. 예.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인터뷰에 응해서 말을 제대로 할 사람들이 얼마 많지 않아요. 옷이 너무 멋있으신데 이게 이제 훈장인 거죠? 예, 훈장입니다. 예, 해외에서 보는 저희 시청자들도 예. 한국 전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예. 많아요. 한국 전쟁이 그냥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치열했던 전쟁이라고만 알고, 근데 직접 어떻게 살아남으셨잖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8, 8등입니다.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18살.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고향이 강원도 춘천은 38선하고 가까웠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6월 25일 날 포를 쏘면서 남쪽으로 쳐내려왔으니까 그날 아는 거죠. 근데 왜 북한이 그날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냐면은 남쪽을 적화를 하려고 이제 김일성이, 이건 나중에 아는 일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을 차지하려고 그 반쪽을 먹으려고 쳐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면 쳐들어왔을 때 네. 그때 남한에서는 준비가 되었던 상황이었나요? 남한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됐고 막을 수가 없는데, 다행히 춘천은 서양강이라는 강이 있어서 강둑이 있어가지고서 거기 강을 못 건너와서 2, 3일간 지체한 거죠. 그 날에 어떠셨어요? 학생인데 그때 당시 비가, 그 장맛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뭐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서 구경을 갔습니다. 슉슉슉슉슉 거기서 포탄이 날아와서 꽝 하고 터지면 저게 왜 터지는가? 우리가 포를 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언제 이게 우리가 아니라 지금 공격을 당하는 거라는 그 인식을 언제 하셨어요? 그걸 이제 피란민이 그 옥산포라는 데서 막 내려와요. 인민군이 쳐 내려온다고 말이야. 피란민들이 오니까 이게 쳐 내려왔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쳐 내려오는 줄 모르고 조금 쳐 내려왔다가 이제 아군이 군대가 있으니까 반격해서 금방 쫓아버리겠지 이렇게 생각만 났다 했지, 그렇게 대대적으로 남쪽을 그 침략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언제 이제 피난을 가시기 시작한 그러니까 28일 날이 됐는데 25, 26, 27, 28 나흘간을 거기서 버티다가 이제 버티지 못하고 후퇴를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포탄에 여기를 아주 정통으로 맞았어요. 폭탄을 맞았어요? 포탄에 파편에 아주 정통으로 여기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피나고 피가 그러는데 약이 없어요, 약이. 네. 그러니까 간장 된장을 여기다가 찍어다가 이렇게 붙여서 싸맸는데 네. 그러고서 피난을 같이 모시고 갔죠. 그러면 피난을 이제 어디까지 가셨어요? 저가 이제 문막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인민군이 우리보다 앞서간 겁니다. 우리 피란민들은 가다가 저녁에 자고 뭐 이 밥해 먹고 그러고서 가고 하니까 인민군들은 그냥 그러니까 아군을 무찌르고서 그냥 저 남쪽으로 낙동강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란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빠꾸로 왔다 해서 춘천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들어오니까 마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을에 이제 그제서부터 이제 저 젊은이들이, 동네 빨개들이 이 빨간 완장을 차고 이제 활개를 치고 막 하는 거예요. 인민재판을 한다 해서 2장
이런 사람을 붙들어다가 등을에다가 이렇게 나는 인민 반역자다. 우리들을 전부 오라고 그래. 동네 사람들은. 다 모여 이렇게? 전부 모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해놓고서 그 사람들을 끌고 인민 재판을 하겠다. 이놈은 인민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를 못 살게 구른 놈입니다. 이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그 선동자가 얘기를 또 하면은 이 동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빨갱이들이 이짝저짝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따가 죽여라! 거기서 죽여야죠! 거기서 죽여야죠! 그럼 우리는 얼굴만 뻔히 쳐다만 보지. 죽여야 된다면 사형을 한다. 그러면 그러고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고서 나가서 저쪽에 그 개울가가 있는데 개울가에 가셔서 총도 없어요. 그냥 뭐 돌로 쳐서 죽이고 그냥. 진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로. 그래 사람이 보라고 거기서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럼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두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네마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 숫자가 얼마예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이제 인민군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계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집이마다 이렇게 쪽지에다가 그 16절지 요만한 걸 해서 갖다가 줘서 오고 가는 사람을 여기다가 적어서 이걸 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감시를 이제. 그러니까 이웃집에도 이게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 집에 와서 자고 갔는지, 누가 이 동네 낯서는 사람이 왔다 한다면 여기다 적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저녁에 사람을 불러봐서 11시, 12시까지 잠을 안 자와요. 왜요? 그건 뭐 노래도 가리키고 공산주의의 우월성이라고 자기네들 선전을 갖다 하면서 11시 넘어야 아주 고단해서 쓰러지는데 졸면서도 뭐 그러니까 세뇌를 시키는 거네요. 아주 그냥 그 인간을 해조시키려고 애써 쓰는 것이 인민군의 정책이더라고. 그때 나이가 좀 어리시고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자기네 이렇게 그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뭐. 예, 맞습니다. 이제 전쟁이 저 남쪽으로 쳐내려가서 그 부산까지 점령하려고 애를 쓰는데 병력이 모자라니까 인민군을 뽑는 겁니다. 근데 나는 키가 작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열애를 시키더라고. 같은 동창생들 못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니까 우리까지 전부 나가라는 거예요. 밤에 살구머니에 집을 빠져서 한 20리 바깥에 산골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럼 얼마나 도망치신 거예요? 산에 숨어진서 지낸 것이 한 40일 정도 됐으니까 저 8월 달에 갔다가 9월 달에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9.28이라고 이제 북진을 했다 하는 인천 상륙 작전을 했다 계기로 했다 하잖아요. 남한군이 계속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아군이 이제 이렇게 육사단이 이렇게 그 춘천으로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는데 목이 매일 정도는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냥 만세 그냥 군인만 그냥 눈에 띄었다면 만세를 부르니까 군인들도 손을 흔들어 주면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군대 좀 받아주라고. 군인이 모자르니까 야, 너 몇 명이야? 우리 7명입니다. 하니까 7명 와. 그래서 들어간 것이 육사단 학도병으로 입대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학도병이라는 그 개념이 뭔가요? 학생들이 군대에 지원해서 싸우는 것이 학도병이죠. 그냥 학교 복장으로 이렇게. 그렇지. 학생복, 그 학생 모자에다가 그 교복에다가 빠찌를 달고 그것이 학생복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리지 않아요,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들 지금 학생들은 아주 크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 6.25 때는 나도 1m 50 55cm 그 정도밖에 안 됐었으니까 뭐 학생들도
다 작았던 때라고요, 그냥. 근데 그렇게 체구가 작은데 총이 되게 그러니까 임왕소총이 내 총기래요. 임왕소총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들고 하루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혼자서 배우는 겁니다. 그냥. 훈련을 안 받아요? 훈련을 시킬 사람도 없고 훈련을 받을 사람도 우리는 그냥 뭐 받을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총만 쥐어주고 가라. 그렇죠. 그런데 죽는 걸 몰랐어요. 죽는 게 두렵다거나 뭐 무섭다거나 이런 생각 개념이 없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제 38선을 돌파 명령이 내렸어요. 이제 10월 3일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음이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그냥 총백방 쏘니까 인민군들이 손을 들어요. 가서 보니까 애송이에요. 우리보다도 더 어려. 그러니까, 인민군인데? 인민군이. 손을 들고서 나왔는데 야, 너 몇 살이야? 14살입니다. 너 몇 살이야? 15살입니다. 그러면 야, 총 다 내놔. 해놓고서 야, 너 집으로 가. 포를 잡아도 네. 후송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북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원래 그래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없죠. 근데 만약에 진짜 누구를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그 죽인다 하는 생각은 그때 당시에 죄책감이라든지 뭐 근데 저걸 죽여야 내가 사는 건데 죽지 않으려고. 그럼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초론원을 거쳐서 이제 원산으로 가는데 그냥 뭐 인민군들이 얼마나 많이 내렸든지 빤스를 찢어가지고서 하얀 빤스를 해가지고서 나뭇가지에다 걸어가지고서 백기를 가지고서 그냥 그러고서 우리가 차를 타고서 북진을 왔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원산을 신고산 타령 뭐 해서 영덕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순천이라고 있어요. 개천. 여기 초산입니다. 그 초산에 도착하셨을 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압록강까지 다 점령하잖아요. 예. 그럼 남북 통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다 점령을 했는데 왜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이 파란불이 뭐 공중에 뜨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는데 그냥 후당탕 하고서 그냥 총 그냥 뭐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그냥 중공군이 그냥 요렇게 해서 우리 포부대를 그냥 아주 그냥 중공군이 이제 개입이 된 그렇지. 거네요. 중공군이 그때 다시 중공군이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공군이 나온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이제 내리면 다 됐다. 다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탁 놨는데 그냥 그대로 중공군이 이렇게 해서 거의 99%가 그 현장에서 죽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그 수색중대에서 나 하나만 살아나왔다고 생각해요. 밤중에 그러니까 다 붙들려서 죽고 나는 충청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이제 구장 와서 사흘 걸렸어요. 그 산을 타면서 그냥 옥수수 밭이 있어요. 이제 그걸 따서 이제 알게를 이렇게 해서 먹어가면서 이렇게 옮겨 와서 하니까 아군 나고자 수용소에 헌병들이 지키고 있다 딱. 근데 내가 운이 참 좋은 것이 군대에 입대를 하겠느냐 집으로 가겠느냐. 그렇게 물어보. 학도병이니까 우리는 군번도 없고 계급도 아무것도 없고 10원짜리 한 장 뭐 양말 쪼가리 하나 안 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 입대하겠다. 그러니까 이등병이 되는데 이등병이 됐다 하니까 옷과 신발도 주고 군복도 주고 양말도 주고. 그때 집에 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거기서 집에를 오려고 생각을 하다 하니까 가봤자 이 전쟁 동안에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군대 나가서 싸워서 이 물리치고서 금방 그 북진 통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해놓고 내가 이 공을 세워가지고서 집이라도 금유하냐 것이 내 그때 당시에 그 마음가짐의 하나였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등병이 돼서 제대로 훈련을 받으셨어요? 훈련은 없지. 그냥 바로 이등병이 돼서
바로 보충돼서 내보내는데 그 대위 그 사람이 나를 참 잘 본 거지. 야, 너 나하고 같이 있자. 그래서 정보처 상황병으로 이 정보처를 갔죠. 그 사람 덕분으로. 그럼 거기서 이제 얼마나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6개월 있다가 장교 시험이 나오더라고. 장교 시험을 쳐야 되겠다 해서 장교 시험을 치고 간부보생을 갔습니다. 네. 이제 소위가 되는데 20살인가? 20살에 들어갔다 21살에 나왔죠. 네. 그 휴전 바로 직전 싸움에 그 소대장으로 나갔다 중대장으로 출전을 했다 해서 싸운 것이 기록입니다. 어떻게 다시 이제 전쟁터에 이제 나가게 되신 거예요? 최전선을 이제 배치가 된 거죠. 그 최전선이라는 게 어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화천댐 꼭대기에 있는 금성이라는 고장인데 여기 이제 뺏겼어요. 여기서 딱 이제 마지막에 그 결전이 벌어진 건가요? 네, 그렇죠. 13일 날에 이제 저 압록강에서 당하듯이 파란불이 이렇게 이게 이놈들 공격 신호예요. 공격 준비, 사격 준비 그런데 그러니까 13만 발이 떨어진 거예요. 공격 준비 사격이라고 해서 아군 진지에 여기다 대고서 13만 발을 쐈어요. 그러고서 피리를 불고 뺑가리를 치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7월 13일 날 저녁입니다. 아주 대대적인 대공세가 마지막 휴전 마지막 공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시 이제 후퇴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계획장을 내가 그냥 정신 띄어서 문 밖 그냥 호 밖으로 집어내 던졌어요. 붙들리면 장교는 거의 그냥 90%가 죽는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쫄병이라고 해도 고지 들을 정도로 나이가 그때 당시 어리니까 네. 21살밖에 안 됐으니까 말이야. 네. 그러니까 계급장을 던져서 해놓고서 하는데 저기 우리 진지를 바꾸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놈들이 화천 발전소를 점령하고서 휴전을 하려고. 요즘은 전기가 뭐 이렇게 우리들은 남한도 그러지만 북한은 전기가 암흑의 세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한도 그랬는데 남한도 그 발전소 가지고서 춘천 못해 킨이라고 했는데 그 발전소를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그 금성천이 흐르는데 우리 키 넘으니까 총을 꼭지로 들고서 이제 발로 이렇게 하다가 중공군이 딱 맞다 그랬어. 쌀라 대면서 나오라고 말이야. 우리는 그냥 숨어 그냥 하는데 한 놈이 그냥 여길 정통으로 맞았어요. 소대장님 나 살려달라고 말이야. 그냥. 어떻게 살래? 그 강으로 떠내려가서 이제 그 7명이 가다 그놈 하나 이제 잃고 6명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중공군을 강으로 피해서 화천 이제 나고자성까지 갑니다. 14, 15, 16, 17 나흘간 정도를 또 이제 도망을 와서 그래 도망을 와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중대장이 됩니다. 예. 중대장을 되니까 잃었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바로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여 명을 끌고서 올라가려는 그 이제 무종기를 가져서 무전병 못 해가지고서 하는데 하루 저녁은 이 산을 점령하고서 자라고 말이야. 이제 그 휴전 협정이 27일이었나 그때 네. 그렇게 27일 날 휴전이 될 걸 알고 계셨어요? 모르죠. 그 전선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신문이고 라디오고 텔레비고 이제 그때 당시는 없던 때니까 뭐 어디서 들어요. 모르는 거죠. 근데 땅만 그냥 점령하려고 미리 땅만 점령하라고 하는 그게 군인의 본분이니까 예. 이걸 점령하려면 거기 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다시 또 가야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붓는데 네. 마지막 날이 이제 닥쳤습니다. 19일 날이죠. 19일 날 19일에 406 고치라는 고치를 점령하라고. 제일 높은 데요. 그렇죠. 요 고치를 점령하면은 20리를 감지해. 20리를 따고 들어가. 20리를. 그러니까 요 놈의 고치를 중공군도 안 놓고 아군도 안 놓고 그냥 그 고치 하나 가지고서 몇 개 중대가 그냥 계속 싸워요. 했다가는 놓고 그럼 딴 중대가 올라가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날
그러니까 이제 7월 20일이 됐어요. 19일 날 저녁에 돼서부터 해서 20일 날 날이 새우도록 밤새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냥 싸우는데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 보니까 비행기도 못 뜨지 포도 없지. 그러니까 소청하고 수류탄만 가지고서 싸우는 겁니다. 그냥 이놈들은 높은 데서 있어서 우리가 야 하고 올라가면 그냥 수류탄을 던지니까 그냥 수류탄이 막 그냥 막 엎드리고 뭐 꽝 하면 그냥 아이코 하고서 그냥 또 몇 놈이 죽어나가면 창자도 터지고 그 방매 수류탄이 얼마나냐면은 이만해. 우리 수류탄에 한 3-4곱이에요. 근데 이놈 자식들이 이걸 방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루가 있어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탁 던지면 멀리도 가요. 실질적으로 내가 100명 정도 99명을 이렇게 했는데 싸워서 다쳐서 죽은 놈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사람이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 30몇 명 이렇게 소대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침에 되니까. 내가 이거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게 마지막 꽃이에요. 이제 휴전 바로. 이게 뭐 시체가 그냥 중공군 시체, 아군 시체를 막 싸서 순독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시체가 보호막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이제 내가 죽어야만 되겠다. 이제 하는 생각만 하는데 이 친구 엎드려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서 여기서 야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냐 하고서 하는데 이놈이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식 고개가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 죽었어요? 이 바른 쪽에서 쏴서 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서 피가 몇 방울 땅에 떨어졌네. 그러니까 아야 소리도 하나 못하고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유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됐다. 그 부하들 보고서 야 나 따르라고. 따르라고. 거기서 갈빈 M 그 총을 들고서 여기가 한 이 50m, 50m 정도 되는 데인데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야 하고서 그냥 하니까 중공군이 딱 보더면 저들이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냥 중공군 한 놈이 딱 하고서 그냥 올라서는 거예요. 딱 한 명이 그냥. 부하들은 도망을 치고 우리 부하들도 따라오질 않고 이놈하고 나하고 단둘이 1대1로 붙은 거예요. 그렇죠. 이놈도 지휘관이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 적의 지휘관하고 달라붙은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는 서로 그놈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그놈도 총을 나한테다 대고 나도 그놈한테다 총을. 지금 이 거리에서 이렇게. 그렇죠. 막 붙어갔다 부딪혔다가 떨어져서 땅 하고서 쏜 거죠. 빵 하는 순간에 그게 동시에 이루어졌으니까 정신이 그냥 탁 하고서 나가 떨어진 거죠. 그 신장에다 댄 거 같은데 내 총구는. 그리고 나는 여기를 맞았는데 이게 부러지면서 총알이 빗대서 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깨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그 총알이 밑으로 하니까 갈비뼈가 10개 중 안에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부러졌습니다. 9번째 가서 요놈의 총알이 또 탁 튀어서 밖으로 나와서 오는데 또 위로 올라섰어요. 올라서서 이게 그 폐를 뚫고 심장에 가서 딱 그냥 멈췄습니다. 그냥. 군의관이 안 됐다고. 이제 금방 골로 가겠다고. 몰핀을 이걸 우리가 교육시킬 적에 부상자들한테는 요 3분의 1을 놓고 중상자한테는 2개를 놓게끔 됐어요. 근데 군의관이 딱 하지만 이 3개를 다 놓더라고. 심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에 이게 그 원리를 보니까 고무풍선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 넣으면 안 터지잖아요. 세게 조금만 셌으면 터졌지. 근데 요게 톡 건드리니까 이렇게 조금 물린 상태로 그냥 그렇게 섰더라고. 이 실탄을 빼내야만 산다고 생각을 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결정돼서 이제 수술대에 가는데 얼마만큼 있다가 깨놨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때 다시 되니까 휴전이 돼서 전선이 안전이 되고 그 자리가 휴전선이 됐다 하는 얘기를 이제 그때 당시에 들은 겁니다. 그냥.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시고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고맙다고도 생각하고 한편은 국민묘지를 엊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데리고 있던 부하라든지 상관이라든지 다 거기 묻혀 있는데 가면은 죄송하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 가서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가서 참 묵념을 올리고 하니까 한편은 죄송하고. 그럼 이제 이런 전쟁에 대해서 이런 좀 인식이 전혀 없거나 청년들한테는 이 전쟁이란 무엇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그 얘기 좀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전쟁의 개념이 없습니다. 저 6.25 모자를 이렇게 쓰더라도 6.25 참전 유공자라고 하더라도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자리 하나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쟁에 대한 것이 희박해졌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한테 해주실 그냥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질 말아야만, 첫째 일어나질 말아야 되고 일어나서 싸운다 한다 할 것이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무엇보다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 젊은이들의 책무라 이렇게 생각했다 하고,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6.25 같이 전쟁을 겪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걸 겪지 않게끔 나라에 아주 그 이바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평상시에도 좀 지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